더 진도를 나가기 전에 레이아웃 매니저에 대해서 한번 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플로우 레이아웃 매니저라는 걸 배웠죠, 그죠? 그래서 우리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프레임에 그 컨텐트 페인에 붙일 때 요 붙이는 이제 방식 같은 걸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일일이 그 위치를 지정을 해서 붙여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레이아웃 매니저를 사용하면 일반적인 형태의 레이아웃은 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그 최초로 그 설명한 건 이제 플로우 레이아웃이었고요. 이거는 뭐 그림에 나온 것처럼 좌에서 우로 붙이는 순서대로 쭉 가는 거고요. 그다음에 보더 레이아웃이라는 것도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 영역을 총 그 5군데 영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. 그래서 북쪽, 남쪽, 서쪽, 동쪽, 그다음에 중앙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붙이는 위치를 지정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뭐 위쪽이냐, 뭐 아래쪽이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. 그다음에 그리드 레이아웃 이거는 이제 화면을 제가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. 이 전체 몇 바이 몇 그 x 바이 y로 나눠서 뭐 몇 행 몇 열로 나눠 가지고 거기다 그 순서대로 뭐 채워 넣는다라는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그리드 레이아웃이고요. 그다음에 카드 레이아웃 해갖고 카드가 이렇게 스태킹돼서 쫙 겹쳐져 있는 형태로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도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이제 보도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위치를 지정할 때 이러한 상수를 이용해 가지고 지정을 합니다. 그래서 요 가운데는 이제 뭐 보더 레이아웃, 뭐 센터라고 요 대소문자 다 가리니까요. 그 주의하시고요. 그다음에 이거 북쪽에 있는 건 뭐 노스, 그다음에 서쪽에 있는 거 웨스트, 사우스, 그다음에 뭐 이스트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위치를 지정해 갖고 이렇게 여긴 지금 이제 5개의 버튼을 붙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한번 요거를 한번 그 예제 프로그램에서 한번 레이아웃 매니저를 지정해 갖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까 했던 거에서 우리가 레이아웃만 이제 바꿔주면 돼요. 그래서 레이아웃을 이 부분을 이제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바꾸고요. 그리드 레이아웃이라고 보더 레이아웃이라고 바꾸요. 예, 보더 레이아웃이라고 이렇게 바꿔주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붙이는데 여기서는 버튼을 뭐 여러 개 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. 컨텐트 페인 점 add가 되겠죠. 그래서 new에 J 버튼이라고 하죠. J 버튼에 일단 여기는 north라고 해서 북쪽에 붙는 애. 이거 북쪽에 붙는 거는 이게 다 메소드 오버로딩이 돼 있어 갖고 아까는 여기다 그냥 버튼만 붙였었는데 그 버튼만 지정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더 레이아웃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위치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보더 레이아웃 점 north에다가 붙이고요. 그 다음에 앞으로 3개를 더 붙여 4개를 더 붙여야겠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우스에 붙이는 애, 그 다음에 서쪽에 붙이는 애, 그 다음에 동쪽에 붙이는 애, 그 다음에 가운데 붙이는 애, 센터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여기는 점 사우스, 여기는 점 웨스트, 그 다음에 여기는 점 이스트, 그 다음에 여기는 점 센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이러면 이제 5개 버튼이 이 보도 레이아웃 순서에 따라서 붙게 됩니다. 그래서 만들어 보면 바로 이렇게 생겼죠. 그래서 이 센터 버튼만 이렇게 왜 크냐?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. 생긴 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. 그래서 노스 뭐 이렇게 해서 5개 버튼이 이런 식으로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사실 뭐 전문적인 그런 레이아웃을 하려면 사실 이렇게 하지 않고 각각의 그런 그 컴포넌트들의 이런 구입 컴포넌트들의 위치를 절대좌표 위치로 잡아가지고 하나하나 그립니다. 그래서 그렇게 구입 또 작업하는 게 조금 어렵진 않은데 좀 귀찮은 일이 많아요.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전문적인 디자이너들이 붙어가지고 이런 좌표 같은 거 다 잡아가지고 이런 구이는 다 그려주고 그 다음에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 좌표 그 디자이너가 잡아준 좌표대로 이런 거를 직접 그 절대 좌표를 잡아갖고 다 붙여주게 됩니다. 뭐 이렇게 뭐 작업하는 것들이 뭐 비단 자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뭐 안드로이드나 그런 iOS, 뭐 아이폰 프로그램 하는 것도 전부 다 전문적인 디자이너들이 붙어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정말 한 땀 한 땀 손으로 픽셀 수 계산해가지고 이런 구이를 그리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보도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주 기초적인 그런 레이아웃 할 때만 사용되는 거지 뭐 프로페셔널한 그런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는 이런 레이아웃을 뭐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.
교재에 나온 것 같은 이렇게 조금 전문적으로 보이는 요 같은 건 이제 그 레이아웃이 좀 어느 정도 상당히 잘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이런 프로그램 이제 만들려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요런 거 이렇게 텍스트 입력창에다가 뭘 넣을지 설명하는 부분을 우리가 레이블이라고 합니다. 그렇죠? 이 부분은 우리가 레이블이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텍스트 필드가 되겠죠. 그죠? 한 줄만 입력하는 거니까.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레이블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요런 거 이제 레이아웃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맨 바깥쪽 거는 이제 프레임이 되겠죠. 그리고 컨텐트 페인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패널을 붙이는 거예요. 여기다 이 안에다 패널이란 건 뭐냐면은 이렇게 GUI 컴포넌트를 그룹핑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작은 에어리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패널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패널은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레이아웃을 지정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기가 패널을 붙였잖아요. 그러면 요 안에서는 우리가 레이아웃을 따로 지정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서도 패널이 붙으면 여기다 패널을 붙이면 요 안에서는 자기 나름의 레이아웃 매니저를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플로우 레이아웃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뭐 그리드 레이아웃을 사용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뭐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패널 위에다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패널 위에 또 패널이 또 붙은 형태죠. 그죠?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버튼이 붙어 있고 그래서 요런 정도 이제 간단해 보이는 GUI 같은 거를 이제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뭐 복잡한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요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어떻게 이거를 하면 되는지.